현재는 앞으로 벌어질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지나간 역사와는 다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일들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일이 초래한 결과들을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전 국민이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자가 점유율은 무려 96%입니다. EU 28개국 회원국 중에서 1위입니다. 이때 영국은 63.4%, 프랑스는 64.9%, 독일은 51.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가 점유율은 2016년도에 한 56.8% 정도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1989년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정권이 막을 내린 후 루마니아 정부는 전국 주택의 7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국민들에게 판매하면서 너도나도 집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컬러 TV 한 대 가격으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루마니아 국민들은 행복해졌을까요? 우선 모든 국민들이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으니까 건설업자들이 새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직장 근처에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 머물러야 되고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한 집에 오랫동안 살게 돼서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상실된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시절에 리비아는 더욱 황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주택을 국유화해서 소유의 개념을 없애버린 다음에 별도의 분배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빈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잠시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부유층들이 가정부나 집사들을 시켜서 집을 지키게 함으로써 서민들은 모두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이봐 김 과장, 자네 집이 두 채라며? 집이 두 채라서 이번에 승진 못해. 박 과장이 승진할 거야.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능력과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걸로 따져야지. 일은 못하는데 집이 한 채, 권력에 순응하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승진시키고, 이렇게 되면 나라 행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임대차 3법이 졸속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면 최대 4년간 그 집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2년마다 최대 5% 인상할 수 있게 변경됐고요. 더 이상 집주인들은 갑질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년 지나면 다시 전세로 살 수 있을까요? 윤희숙 의원님이 정말 레전드 연설을 하셨는데 말씀 하나하나마다 정말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은 결국 전세를 씨를 말리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집주인인데 임차인이 원하면 4년 동안 살 수 있고 임대료도 최대 5%밖에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과연 전세를 놓을까요? 다 월세로 돌리겠지.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걸 모르고 이 법을 만들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전세가 없어질 거라는 걸 알지만 전세를 없애는 목적이 그들의 의도가 아닌가. 왜냐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이 전세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 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예를 들면 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전세 제도가 있는 한 전세 낀 매물은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없애는 게 이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펴기가 훨씬 수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서민들을 진짜 위한다면 전세를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지, 지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임대인들이 세금 폭탄에 화가 나서 시위도 하시고 검색어 운동도 하시는데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집권층들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집값은 계속 올려서 보유세를 물리고, 집주인들은 보유세를 많이 내긴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올랐으니까 불만이 그나마 좀 덜하고, 그 세입자들은 정부에서 집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을 매기니까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또 지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22번째나 집값을 잡는 실패한 정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요즘 모였다 하면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잘한 일은 지금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집을 한 채 샀다는 게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찍는 것도 참 덧없음을 느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분들이 정당한 투표에 의해서 뽑힌 분들은 맞긴 한 건가?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님 말처럼 이 법을 통과시킨 그 분들은 정말 역사가 기록할 거라는 거.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굳이 뭐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마라. 뭐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명이라도 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냥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반시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 주제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뭐 악플 달릴 거 예상하면서도 뭐 영상 올립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계신 거라고 믿고 이 영상 올리는 거니까요. 또 많이 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영상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현재 정책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